내일 이제 커터 크로포드, 보스턴은 커터 크로포드고 디스는 에디 로드인데 커터 크로포드가 최근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직전 경기는 3.1이닝 3실점으로 좀 털리는 모습으로 좋았던 흐름이 살짝 꺾인 상태예요. 커터 크로포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어디 갔어? 커터 크로포드가 선발로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하도 이 보스턴 애들이 많이 갈려나가가지고 쓸 선수가 거의 없는 수준. 선발로 쓸만한 애들이 없어서 커터 크로포드도 작년에 이어 다시 선발로 쓰는데 최근에 30.2이닝 동안 3.52 30.2이닝 동안 3.52로 썩 좋지가 않다. 그런 상황이고 디트로이트는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예요. 얘가 사실은 옛날에 보스턴에 있던 애예요. 얘도 보면 올 시즌에 4월달, 5월달에 2점대로 좋다가 7월 이후로는 4.01, 7월 이후로는 4.01로 이제 좀 복귀 후에 좀 좋지는 않은 모양새였거든요. 근데 다만 8월달 들어서 에디 로드가 8월달에 13이닝 동안 1.38 이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6이닝 2실점, 7이닝 9실점. 이런 상태고, 그래서 선발 자체로만 봤을 때는 디트로이트의 에드와르드 로드리게스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저는. 예. 얘네는 재밌는 게 뭐냐, 상대 전적상으로 보스턴이 일단은 많이 앞서 있는데, 특히나 어제 경기 전까지만 해도 여태 4번 만나가지고 4번 다 보스턴이 많이 이겼는데, 어제 디트로이트가 역으로 이제 많이 해버렸었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깨졌어요. 특히나 보스턴은 선발 브라이언 베요, 상당히 믿을만한 선발이었는데 브라이언 베요가 터져 나갔고 맷 매닝도 생각보다 호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또 한 번 디트로이트가, 왜냐면 보스턴이 지금 계속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디트로이트도 최근에 한 2경기 정도, 직전 경기 2경기, 어제 잘하기 전에 8안타 2안타로 좀 빈타에 시달렸는데 갑작스럽게 보스턴 만나더니 12안타 치면서 4개의 홈런까지 곁들여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랬었습니다. 양팀의 빠따 말씀드리면은 보스턴이 좀 홈런세가 많이 줄어든 게 눈에 띄어요. 보스턴이 최근 한 5경기 동안, 최근 5경기에서 4개의 홈런으로 나쁘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빠따가 홈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홈 9경기, 최근 이제 홈에서 많이 시리즈를 좀 하고 있는데 홈에서 9경기 동안 지금 2자릿수 안타가 한 번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제 8안타, 9안타, 8안타, 7안타, 6안타, 6안타, 8안타 이런 식으로 빠따 흐름이 많이 저조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스턴이 홈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장점을 많이 잃었다. 이런 게 눈에 띄고, 디트는 홈런이나 볼넷 전부 다 그냥 보스턴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다만 뭐라 해야 돼, 디트로이트가 최근에는 또 홈런을 많이 쳤다. 어제 이제 4홈런에 이어서 최근 한 5경기 정도 보면은, 아까 제가 보스턴은 4홈런이라고 했는데 디트 같은 경우는 지금 9홈런을 치고 있다. 5경기에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내일 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런 컨디션 오피스 상으로 디트로이트가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에 썩 좋지가 않아요. 보스턴은 좌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에 좀 강한 모양새인데, 근데 최근에 그냥 이런 점들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이거를 보스턴 강승을 보기가 좀 빡센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경기부터 약간은 디트로이트 쪽 역배 냄새를 살짝 맡아보려고 하거든요. 보스턴이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베요가 나오는 경기에서도 무기력했다. 이런 것까지 해서 저는 아마도 내일 경기는 디트 프렌 쪽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봐요. 근데 9.5 기준이면은 저는 이 경기 언더도 마찬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빠따가 좋지 않고 보스턴의 빠따가 좋지 않고, 디트로이트도 이런 컨디션 오피스 차이 이런 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언더 가능성도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디트 프렌을 좀 좋게 보는 와중, 근데 배당이 1.45로 맛없다 보니까 디트 프렌을 좋게 보는 와중에 언더도, 배당을 봤을 때 언더도 해볼 만은 하다,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가능하면은 이 경기도 좀 패스하는 게 좋죠. 쉽지는 않아요.
다음 경기가 이제 워싱턴 대 오클랜드.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양팀 투수가 트레버 윌리엄스랑 켄 월디척인데 둘 다 좀 개차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선발들 둘 다. 근데 어제 또 제이크 어빈, 워싱턴에서 그 제이크 어빈이 갑작스러운 좀 호투를 했잖아요. 6.2이닝 2실점인가? 근데 사실 저는 트레버 윌리엄스는 올 시즌에 이제 어제 나왔던 어빈보다도 못한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얘가 작년에는 3.21로 나름대로 좀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 시즌은 이제 5.00 안 좋은 모양새고 최근에도 또 많이 맞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한 5경기 정도 트레버 윌리엄스의 성적을 말씀드리면은 트윌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경기에 7.25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다 후반기 성적이에요. 후반기 동안 많이 안 좋다. 얘는 그리고 홈이나 원정 뭐 낮 경기 밤 경기 따질 거 없이 전부 다 좀 약한 모습 올 시즌에 이렇게 좀 갑작스러운 하향세에는 구속이 떨어진 것도 있어요. 이게 얘가 92년생으로 나이가 뭐 적지는 않아요.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던진 이런 이닝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미 좀 이런 구속 하향이 온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레버 윌리엄스는 뭐 메이저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오클랜드의 켄 월디척은 일단은 원정 등판인데 그래도 얘는 홈보다는 원정에서 못해요. 그래도 홈에서는 4.60 정도 던지는데 원정에서는 이제 7점대 7.84 아주 안 좋은 모양새고 원정으로 가면은 피안타, 피홈런, 볼넷 이런 부분들 또 득점이랑 직결되는 스탯들이 다 안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그 선발 투수로서의 이런 자질이 부족한 모습이거든요. 월디척이 볼넷 9이닝당 볼넷이 5.2개로 전체 뒤에서 3등 WHIP가 1.71 그러니까 이닝당 한 1.7명의 주자를 내보낸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WHIP도 좋지 않다. WHIP가 1.71로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피안타율도 2할 8푼 5리로 뒤에서 9등 이게 전부 다 한 92이닝 이상 던질 선발들 가운데 이런 거니까 좀 어느 정도 이런 표본이 있는 선발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못하는 편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팀의 빠따 같은 거 보면은 먼저 워싱턴은 이제 뭐 그 홈런이나 볼넷 둘 다 좀 뭐 눈에 띄지는 않는 그런 상태고요. 오클랜드도 그렇죠. 오클랜드는 특히 그 타율이 2할 2푼 1리로 후반기에 상당히 좀 못 미치는 수준이고 홈런이나 볼넷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양팀의 빠따가 둘 다 안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트레버 윌리엄스 그리고 켄 왈디척 이런 리그에서도 좀 상당히 쳐주지 않는 그 하위권 선발들의 대결이다 보니까 빠따들이 좀 힘을 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나마 이제 전 경기에서는 트레버 윌리엄스가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월디척은 그래도 직전 경기 갑작스러운 6이닝 2실점으로 텍사스 상대로 호투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또 눈에 띄는 거는 볼넷이 하나밖에 없었다. 피안타도 6개밖에 안 맞았다. 이런 점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월디척은 그래도 최근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오렌지형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클 프렌을 좀 배당이 역시나 1.43으로 맛없는데 오클 프렌을 살짝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클이 거의 이길 뻔했는데 오클 프렌을 살짝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고 그와 더불어서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팀 다 이렇게 빠따가 썩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버 윌리엄스, 켄 왈디척 이 두 명의 선발이라면은 저는 오바 냄새를 맡아보고 싶어요. 그나마 최근에 워싱턴이 불펜이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양팀 다 불펜이 하위권이잖아요. 그 후반기 양팀의 그 리그에서 불펜 위치 말씀드릴게요. 후반기 워싱턴이 어디였어? 워싱턴이 5.03 후반기에 불펜 25등 오클랜드가 후반기 불펜 어디냐 4.43으로 19등 그러니까 뭐 썩 대단하지 않아요. 양팀 다 하위권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양팀의 선발에 이어 그 불펜 투수들조차 쳐주지 않는 상태다 보니 오바 쪽이 조금 낫지 않을까.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가 피츠버그 대 신시내티거든요.
이 경기는 이제 더블헤더 1차전인데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을 조금 바꿨어요. 1차전 선발이 이제 저기 뭐야 켈러랑 저는 브랜든 윌리엄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여기는 지금 또 루크 이버라고 남아 있는데 루크 이버 대 켈러만은 원래 어제 예정된 선발들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업데이트가 돼 있나?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에는 1차전은 브랜든 윌리엄슨 대 미치 켈러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잡도록 하고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켈러 대 브랜든 윌리엄슨이면 저는 이건 오히려 신시내티 쪽이 조금 더 우세가 아닌가. 물론 이 켈러가 피츠버그의 에이스고 직전 경기에 5이닝 3실점이라고는 하지만은 켈러가 후반기에 굉장히 안 좋아요. 켈러의 스탯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후반기에 26.2이닝 동안 9.11 5경기에서 26.2이닝이면은 되게 못한 거죠. 되게 못한 거고 뭐 이닝은 조금 그래도 먹긴 먹었는데 일단 9.11이라는 아주 높은 이런 방어율에다가 8피 홈런 그리고 POPS가 1.059다. 이거는 매번 이제 켈러가 오타니를 상대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시내티 상대로 6.36으로 썩 좋은 기록이 있지 않다. 6.36으로 꽤 많이 쳐맞았다. 신시내티한테 켈러가. 그리고 반대편 이제 그 신시내티 선발 브랜든 윌리엄슨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브랜든 윌리엄슨이 최근 7경기 동안 36.2이닝 평균적으로 5이닝 이상은 먹어줬고 3.19로 아주 쓸만한 그런 평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피홈런도 5방. 켈러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수치죠. 켈러는 이제 5경기 동안 8피 홈런인데 브랜든 윌리엄슨은 7경기 동안 5피 홈런이다. 다만 이제 내일 이제 그 밤경 낮경기지. 낮경기에다가 저기 뭐야 그 원정 등판이거든요. 얘가 근데 밤보다는 낮에 잘하고 그 홈보다는 원정보다는 홈에서 잘하는 약간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거 하나만 수정을 좀 할게요. 브랜든 윌리엄슨. 제가 이제 가지고 온 바로는 브랜든 윌리엄슨이 낮보다는 밤에 못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랜든 윌리엄슨이 낮에는 1.93, 밤에는 5.14인데 내일 낮 경기거든요. 그래서 낮에 1.93 꽤 괜찮은 방울인 상태로 그런 컨디션으로 경기를 할 거다. 물론 원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브랜든 윌리엄슨 최근 등판 일지들 보면은 원정에서 뭐 3이닝 무실점, 뭐 이닝이 많지는 않습니다. 3이닝 무실점, 뭐 5.2이닝 2실점, 뭐 4.1이닝 5실점 이렇게 했는데 상대들이 막 다저스, 시컵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정 등판이어도 아주 막 못 믿었지는 않고요. 그리고 특히나 브랜든 윌리엄스는 5할 밑에 상대들 좀 약팀 상대로는 3.44로 올 시즌 내내 약팀 상대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저는 신시내티 쪽이 좀 강점이 있다고 보고 다른 것도 그런데 이렇게 특히 신시내티의 그 우한 상대의 원정 낮 경기 그러니까 켈러가 우한 투수고 원정 경기고 낮 경기다 보니까 804로 꽤 괜찮은 이런 컨디션 OPS가 나온다. 더구나 최근에 이제 2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어요. 신시내티가. 피츠버그 먼저 빠따 말씀 한번 드리면은 피츠버그 타율이나 저기 신시내티 타율이나 거기서 거기거든요.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신시내티는 조금 더 많은 홈런을 치고 있다. 이런 상태고 뭐 볼넷은 양팀 다 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특히 신시내티가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양팀 다 근데 최근에 볼넷 얻어내는 거 보면은 그 피츠버그도 그렇게 많이 얻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브랜든 윌리엄슨도 이렇게 아주 막 볼넷을 막 남발하는 선수까지는 아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신시내티 승에 신시프렌까지 볼만하지 않나. 신시내티 승에 신시프렌이 좀 괜찮아 보이고 또 배당도 좀 내려왔네요. 신시내티가 역배가. 그래서 이 경기는 전 신시내티 쪽을 살짝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필라델피아 경기인 것 같네요. 필라델피아 대 미네소타. 필라델피아 대 미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스입니다. 패스. 이거 좀 어려워가지고 많이 어려워요. 이것도.
필라델피아는 선발 랑엘 수아레즈, 그리고 미네소타는 선발 소니 그레이인데 양 팀 다 조금 그래도 막 아주 못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최근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데 랑엘 수아레즈가 내일 홈등판이잖아요. 근데 홈등판에서는 랑엘 수아레즈가 안 좋아. 얘가 그 홈에서는 5.36, 원정에서는 2.76이라서 홈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이 있거든요. 물론 직전 등판에는 홈에서 워싱턴 상대로 5.2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긴 했는데, 그리고 좀 최근에 살짝 좀 좋아지긴 했거든요. 랑엘 수아레즈가 살짝은 그래도 좀 안 좋다가 좋아졌는데, 근데 이거를 좀 좋다고 해야 될지. 7월달에 6.11이었는데 8월달 두 경기 동안 어쨌든 2.25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뭐 피안타 이런 것들 보면은 그래도 좀 불안한 면은 있는데 어쨌든 살짝은 나아졌다. 얘가 근데 왜 이렇게 좀 그 랑엘 수아레즈가 작년에 비해 좀 스탯상으로 안 좋나 봤더니 싱커가 많이 쳐맞고 있다. 싱커가 작년에는 2할 2푼으로 나쁘지 않게 이렇게 좀 막아주는 구종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3할 2푼 7리로 싱커가 마저 나가고 있다. 이런 게 눈에 띄었었고요. 그리고 소니 그레이 같은 경우는 6경기 36.2이닝 동안 4.91. 그러니까 최근 6경기예요. 최근 6경기 7월 9일부터. 그러니까 최근에 소니 그레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죠. 신촌노부 형님 어서 오시고요. 소니 그레이가 최근 6경기 동안 4.91로 그 명성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다. 근데 이렇게 안 좋았던 시절에 비하면은 그전에 그러니까 최근 36.2이닝 동안 안 좋은 반면 그전 93.2이닝 동안은 2.50으로 괜찮은 편이었다. 이런 게 좀 눈에 띄네요. 제가 본 바로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패스가 저는 맞는 것 같고, 양팀의 빠따 상태 한번 말씀드리면요. 필라델피아는 최근에 그래도 빠따가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온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는 좀 이런 상승세가 좀 도드라지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고, 특히 좀 볼넷이 많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는 최근에 볼넷도 많이 얻어내고, 그 트레아 터너가 좀 살아난 게 눈에 띄어요. 트레아 터너가 어디 갔더라? 제가 적어드린 게 있는데, 트레아 터너 최근 성적이 어디 갔어? 4할 4푼? 4할 4푼 가량 이렇게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한 7경기인가? 7경기 정도의 OPS가 이제 1점 하여튼 1.0이 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 트레아 터너가 많이 살아났더라. 필라델피아는. 그래서 최근에 좀 하퍼가 좀 못하고 있거든요. 못하거나 뭐 경기 빠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최근에 상승세에 놓여 있다. 트레아 터너 같은 애들이 살아나면 발야구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상대 팀을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저는 필라델피아의 상당한 플러스 요소라고 보고, 미네소타는 이제 최근에 홈런이 그래도 좀 많이 터지고 있어요. 한동안 좀 부진하다가 최근 두 경기 필라델피아와의 시리즈에서 2홈런, 4홈런 이렇게 터지고 있고, 볼넷도 4개, 7개 이렇게 많이 얻어내고 있더라.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최근 홈런세가 최근 10경기에서 22개를 얻어냈어요. 최근 10경기에서 22방의 홈런을 터뜨렸는데, 하필이면 이 소니 그레이는 그 홈런을 막는 데 있어서는 리그 최고다. 피홈런이 올 시즌에 5개밖에 안 됩니다. 5개. 직전 이제 그 캔자스 시티와의 경기 세인트루이스전에서 하나하나씩 쳐맞으면서 좀 최근에 살짝 소니 그레이 요즘에 홈런도 많네 이런 모양새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소니 그레이는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전에 6이닝 동안 홈런은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물론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소니 그레이의 피칭 제구력 좋고 낮게 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도 일단은 뭐 패스긴 하지만은 양 팀 다 언더 쪽도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일단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좀 패스인데 그냥 언더 적어넣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시카고 컵스 대 토론토. 이 경기는 저는 좀 가볼만하다고 봐요. 시카고 컵스 대 토론토는 저는 물론 류현진 선수의 호투를 원하긴 한데, 근데 워낙에 지금 컵스의 타이온이 기세가 되게 좋아요. 시카고 컵스 선발 타이온이 한번 적어드리면은 타이온
이렇습니다. 최근 6경기 동안 이닝도 평균적으로 6이닝 이상 먹어주고 2.17로 아주 훌륭한 방어율에다가 홈런도 3방밖에 안 맞고 있다. 근데 얘가 그전 7경기 비슷한 이닝을 던졌던 그전 7경기를 보면은 6.08이었어요. 그리고 8표 홈런이었는데 이렇게 확연하게 좋아진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확연하게 타이오는 최근에 아주 다른 투수가 됐다. 특히나 뭐 좀 후반기 들어서 잘한다고 할까요? 무튼 전반기 마지막 경기부터 잘하는 모습 보여줬고, 반면에 류현진은 이제 복귀 후에 2경기 동안 9이닝 4.00 뭐 이닝 자체도 그렇게 많이 못 먹고 있고, 직전 경기에는 이 타구에 맞는 그런 불운한 모습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류현진이 뭐 직전 경기에 4이닝 노히트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믿을만한가? 역시 류현진인가? 할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아다리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저는 내일 경기는 사실 C컵 쪽 사이즈를 보고 있고요. 양팀의 뭐 류현진한테도 기대할 만한 모양새가 있고 타이온도 최근에 잘한다. 이러면은 저는 언더도 좋게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배당이 살짝 아쉬워서 그런데, 시카고 컵스가 지금 토론토 상대로 역배를 받았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조금 그래도 토론토보다는 C컵 쪽을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양팀 빠따 얘기를 해드리면은, 토론토는 볼넷은 좀 많은데 그 홈런 숫자는 사실 평범한 수준이고요. C컵은 OPS 이제 1등을 내주긴 했지만은 여전히 타율도 전체 2등, 홈런도 46개로 많은 편, 볼넷도 100개 이런 상태여서, 특히 최근에 토론토가 홈런이 되게 없어요. 토론토가 최근 5경기에서 3개밖에 홈런을 못 치고 있는데, 그 C컵 같은 C컵은 최근 5경기에 이제 7개를 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뭐 타율면이나 여러 가지로 컵스 쪽이 빠따도 우세해 보인다. 그래서 저는 C컵 승의 언더를 보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제가 왼쪽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토론토나 C컵 둘 다 최근에 한 일주일가량 그 OPS가 좀 꽤 하락한 모습이 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저는 언더 쪽이 좀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거듭해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토론토 대 C컵, C컵 강승 이런 배당이 조금 후달리는 분들은 그냥 언더 가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마이애미 대 양키스. 마이애미는 유리 페레즈가 나오고 양키스는 게릿 콜이 나온다. 뭐 게릿 콜이면 에이스죠. 제가 근데 직전 등판 때 게릿 콜이 그 양키스가 전 경기를 패배하고 오면은 다음 경기에 게릿 콜이 나오는 경우, 전 경기를 패배했을 경우에 게릿 콜이 다음 경기에 나와서 경기를 이겨주더라. 이런 게 제일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 게릿 콜이 팀이 지고 온 다음 날 등판을 하면은 8팀이니까 게릿 콜 개인 말고 팀이 8승 무패였고, 그리고 게릿 콜은 2점 극초반에 2.19였나? 그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아쉽게도 직전 등판 때는 그런 게 깨졌습니다. 시카고 컵스 상대로 7이닝 4실점을 하면서 시카고 화이트삭스 상대로 살짝 아쉬운 모습이 있긴 했어요. 유리 페레즈는 일단 내일 홈 등판인데, 홈에서는 1.10, 그리고 이게 낮 경기인데, 낮 경기에서는 낮 경기 성적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잠시만요. 얘가 왜냐면 밤 경기 때는 2.70으로 되게 잘하는데, 낮 경기 때는 어떤지 내가 좀 못 알아왔네. 유리 페레즈의 낮 경기 등판. 유리 페레즈가 낮에는 2.95, 그러니까 뭐 밤이든 낮이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유리 페레즈는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양새였다. 이런 건 있고, 다만 얘가 한동안 되게 잘했는데 조금 못하거든요. 그 한동안 잘하던, 제가 이제 잘한다는 건 애틀랜타를 만나기 전이었어요. 유리 페레즈가 애틀랜타를 만나가지고 0.1이닝 6실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애틀랜타를 만나기 전에, 애틀랜타 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8경기 동안 39.1이닝에 1.83이었어요. 1.83.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애틀랜타한테 개 털리고 마이너리그를 한번 갔다 옵니다. 마이너리그 갔다 와서 이제 8월달, 한 달 만에 복귀를 해서 8월 8일날 던졌는데, 그때 4.2이닝 4실점,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도 5.2이닝 6.3으로 조금 이런 좋지 않은 피칭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유리 페레즈가 저는 그 한창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기는, 내일 당장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 게릿 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잘하고 있습니다.
뭐 다스 모컨한테 예상하는 것처럼 꽤 많은 이닝, 7이닝 7경기 동안 46.2이닝이면 평균적으로 6이닝 이상 던져줬고 2.70으로 준수한 평자에다가 삼진도 47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요. 게리 콜이 올 시즌에 피해 안타율이 2할 1푼 1리로 9등 100이닝 이상 던진 선발 가운데 피해 안타율도 상당히 낮고 WHIP도 1.03 볼넷 관리도 잘 됩니다. 올 시즌은 작년에 219이닝 동안 54개였고 올 시즌에는 150.1이닝 동안 40개 상당히 WHIP도 좋은 모습인데다가 특히 그 마이애미 상대로는 피해 안타율이 1할 오픈 6리예요. 여러 가지로 마이애미한테도 좀 약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양키 쪽이 조금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빠따 얘기를 하면 마이애미는 그 볼넷이랑 홈런이 굉장히 좀 적은 편입니다. 얘는 맨날 얘기하지만은 타율이 13등인데 OPS는 26등이다. 이런 식으로 그 OPS와 타율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홈런도 없고 볼넷도 좀 적게 얻어내는 팀이다 보니까 OPS는 이렇게 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고 양키 같은 경우는 그 OPS랑 좀 타율 차이가 꽤 나죠. 타율이 23등인데 OPS는 후반기에 17등이다. 뭐 홈런은 생각보다 적은데 볼넷이 되게 많아요. 양키가. 뭐 유리 페레즈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58이닝 동안 볼넷 19개. 뭐 아주 막 적다고도 많다고도 못할 만한 수치긴 한데 그냥 양키스 자체가 좀 볼넷을 잘 얻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내일은 저는 선발 차이도 있다고 보고 최근에 빠따도 양키가 꽤 살아났거든요. 최근 10경기 동안 마이애미가 2할 2푼 7리, 양키스가 2할 6푼 3리를 치고 있어요. 물론 양키는 좀 퐁당 잘했다가 못했다가 잘했다가 못했다 약간 그런 모양새이기도 한데 저는 내일 경기 한번 양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키가 게리 콜이 나오는데 1.60이면은 되게 갈만하다고 봐요. 저는. 네.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템파베이 대 클리블랜드. 사실 이거는 기준점이 좀 아쉽다 뿐이지 언더가 되게 좋아 보이죠. 내일 클리블랜드는 테너 바이비, 저기 템파 같은 경우는 애플린이 나오는데요. 양팀 다 최근 폼으로는 상당히 좋은 애들이 만나는 겁니다. 일단 애플린 먼저 말을 하면은 그 7월달에 살짝 흔들리다가 다시 8월달에 좋아졌어요. 애플린이 7월달에는 4.85로 왜냐면 막 3이닝 5실점, 4이닝 5실점 이런 경기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8월달 들어서는 6이닝 무실점, 7이닝 1실점 만만치 않은 양키스와 세인트루이스 상대로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애플린 상당히 나쁘지 않고 내일 또 홈등판이잖아요. 애플린도 원정에서는 4.71인데 홈에서는 2.49로 좀 확연하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도 있었고 얘가 올 시즌이 사실 커리어 하이예요. 3.34 방어율 3.34로 이닝도 많이 먹고. 근데 왜 그러냐고 봤더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그 애플린이 그전에는 막 땅볼 투수적인 성향이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았는데 올 시즌에 땅볼 비율이 52% 이렇게 좋은 모습이고 특히 커브나 커터 이런 땅볼 유도를 하기에 용이한 구종들의 비율을 많이 늘리면서 애플린의 투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변한 모습이더라. 그런 게 있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볼넷 관리가 잘 되죠. 애플린이 올 시즌 129.1이닝 동안 볼넷이 17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그 전체에서 9이닝당 볼넷 개수 1.2개로 2등. 그리고 WHIP는 0.97로 1등. 피홈런도 9이닝당 피홈런도 0.8개로 1개가 채 안 되죠. 9이닝당 0.8개로 리그 전체 11등. 이런 식으로 최고의 선발 투수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고 반대로 클리블랜드의 테너 바이비는 그냥 대놓고 올 시즌 올 시즌 최근에 많이 좋죠. 그냥 최근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다만 하나 아쉬운 거라면은 내일 이제 그 원정 등판인데 홈에서는 1.70, 원정에서는 4.25라는 점. 그리고 원정에서는 이제 9개의 피홈런, 홈에서는 단 하나에 불과한데 원정에서는 9개로 원정에만 좀 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원정에서도 최근에 5이닝 2실점, 6.2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5.2이닝 무실점 뭐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도 최근에 그렇게 막 쓰레기 같은 모습은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테너 바이비가 요새 왜 잘하냐고 봤더니 그 좀 포수 배터리, 투수와 포수 간의 배터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그 마이크 주니노, 클리블랜드 원래 주전 포수였던 주니노랑 6경기를 같이 했을 때는 3.58이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 네일러, 요즘엔 보 네일러가 주전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보 네일러랑 함께한 8경기 동안은 1.90. 이렇게 좀 포수가 바뀐 게 이 바이비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변한데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내일 경기 언더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양팀 다 이제 빠따를 좀 얘기를 할 건데, 템파 같은 경우는 후반기 들어서 뭐 홈런 숫자는 적지는 않은데 볼넷이 일단 좀 적은 편이고요. 클불도 홈런이 25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클불이 최근 10경기 동안 3개의 홈런에 불과하고 뭐 5경기로 줄이면 하나밖에 안 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홈런을 시즌 후반기 초반에는 그 전반기보다는 확연하게 좋아진 홈런 페이스였는데 최근에 많이 이런 게 좀 줄어들었다. 예. 뭐 최근 한 15경기로 늘려봐도 홈런을 친 날이 하나, 둘, 셋, 4일밖에 안 돼요. 15경기 중에 4경기에서밖에 홈런을 못 쳤고, 그나마도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한 경기에 막 3홈런 이렇게 친 거 말고는 그냥 홈런이 되게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호세 라미레즈 그리고 조시 네일러 이렇게 빠따에 2명의 좀 그 지분이 큰 선수들이 빠져 있어서 내일도 아마 클불이 오늘은 막 갑자기 막 2명이나 멀티히트를 치고 그랬는데 저는 그건 좀 일시적이라고 보고, 특히 또 템파베이의 불펜데이여서 그러지 않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내일 애플린을 상대로는 그 클불이 좀 힘을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비 역시 만만치 않은 투수다. 그래서 내일은 7.5가 기준점에다가 1.71 상당히 낮은 그 배당이긴 맛이 없는 배당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1.71이라도 건지고자 언더를 한번 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들이 좀 페이스가 좋다는 거에 좀 힘이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다음 경기가 휴스턴 대 천사. 내일 휴스턴은 호세 어퀴디, 천사는 체이스 실세스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많이 어려워요.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왜냐면은 그냥 빠따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최근 데이터 뭐 전력 이런 걸 살피면은 당연히 좀 휴스턴 쪽이 좋게 보이는데 저는 선발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퀴디가 지금 돌아와서도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아요. 뭐 작년에도 뭐 그냥 뭐 다른 휴스턴 선발들에 비해 일단은 9위보다는 제구로 승부하는 애고, 그 93마일짜리 직구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뭐 이렇게 던지는데 올 시즌에 일단은 돌아와서 복귀 후에 3.1이닝 5실점, 양키스전이었어요. 그것도 좀 한동안 못 치고 있던 양키스한테 3.1이닝 5실점으로 안 좋았다. 그나마도 이제 이어서 이제 9원 등판을 했던 JP 프랑스의 호투에 이어서 휴스턴이 이겼는데 호세 어퀴디 자체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모습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천사 선발은 그 실세스인데 얘도 어린 편이에요. 2000년생으로 어린 투수라서 기본적으로 95마일짜리 패스트볼에다가 슬라이더, 커터, 싱커 이렇게 좀 삼진을 많이 잡는 볼 배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실세스가 최근 들어서 선발로 나오고 있거든요. 실세스가 최근에 선발로 나와서 3경기 동안 그 17.2이닝에 2.04로 아주 좋은 데다가 삼진도 28개, 삼진을 28개를 잡았다. 3경기 동안. 그러면 평균적으로 거의 한 9개 이상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휴스턴이 되게 잘 치고 있어요. 휴스턴이 지금 그 제가 적어드리는 거 말고도 5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습니다. 10안타, 11안타, 10안타, 15안타, 13안타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리고 연 이틀 천사 상대로 11대 3이라는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어퀴디의 존재 때문에 저는 내일 휴스턴 강승은 좀 피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스가 좀 잘 던지는 투수라는 점, 이런 것 때문에 휴스턴 쪽을 좀 보기가 살짝 까다로운 것 같아요. 천사는 뭐 빠따 얘기를 하면은 최근 들어서 타율도 그렇고 OPS도 많이 쪼그라든 모습, 볼넷이 많이 줄어든 게 눈에 띄죠. 그래도 원래 이렇게 볼넷이 적은 팀은 아니었는데 최근 10경기에서 천사가 볼넷을 16개밖에 못 얻어내고 있어요. 16개. 되게 적은 수치거든요. 이거는 경기당 1.6개의 볼넷밖에 못 얻어내고 있는 천사였더라. 최근 10경기 동안. 그래서 볼넷 페이스도 많이 줄었고, 천사가 좀
물론 어퀴디 상대라고는 하지만은 안타 말고는 좀 이거를 타개할 만한 방법이 잘 안 보여요. 어퀴디도 그렇게 뭐 제구가 나쁜 선수는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내일 경기는 좀 언더 쪽을 살짝 예상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왜냐면 휴스턴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OPS 상으로는 좋은데 OPS 상으로는 뭐 805에다가 리그 6등 막 좋은데 최근에도 잘하고 있고 다만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에 716으로 이 컨디션 OPS도 꽤 안 좋게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기본적으로 패스할 것 같긴 한데 이건 혹시 뭐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저는 언더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9.5 언더 배당도 1.65로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가급적이면 저도 여러분들이 이 경기를 배팅 안 하시기를 바라긴 하는데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다음 경기 다음 경기 미러키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 존나 아프네. 미러키 대 화이트삭스인데 화싹이 내일 딜런 시즈가 나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딜런 시즈 나오면 화싹 에이스다 막 이런 분들 많은데 근데 일단은 후반기에 이 시즌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딜런 시즈 후반기 23.2이닝 동안 4.94 네, 굉장히 뭐 이닝도 적고 그나마 삼진은 좀 봐줄만 한데 볼넷도 되게 많이 들었죠. 시즌은 제가 아는 시즌은 기본적으로 얘가 볼넷도 꽤 많고 삼진을 잡는 유형이고 그러다 보니 이닝 소화가 굉장히 적어요. 후반기 들어서 5이닝, 6이닝, 5.2이닝, 1.2이닝, 5.1이닝 이런 식으로 상당히 또 이닝 소화도 많지 않은 모습이어서 기본적으로 화싹은 또 그리고 뒷문이 약하다. 제가 화싹이 맨날 뭐 불펜 많이 팔았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즈가 뭐 설령 잘 던져도 뒤에서 쳐맞을 가능성도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시즈는 이닝을 많이 못 먹어준다는 게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드리고 반대로 이제 그 페랄타 미러키 선발 페랄타는 최근에 오히려 좋아요. 좀 시즈랑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적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페랄타는 후반기에 30이닝 동안 3.00 그리고 삼진도 44개로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되게 좋죠. 30이닝 동안 44개면 진짜 많이 잡은 거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또 신시내티전에 6이닝 13K 직전 콜로라도전에서 7이닝 13K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볼넷도 7개로 적은 편이었고 홈런도 3번밖에 안 맞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시즌 중에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일단 저는 하고 있고 양팀 빠따를 얘기를 하면은 화싹은 26개의 홈런과 61개의 볼넷 뭐 장타도 그렇고 출루도 많이 모자라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OPS가 리그 29위로 많이 쳐져 있다. 예. 그리고 뭐 밀키는 늘 그렇듯 뭐 빠따가 훌륭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이런 장타, 홈런 같은 부분들도 좀 그 홈구장에서 많이 치는 원정에서는 올 시즌에 총 124개 홈런 가운데 원정에서는 52개, 홈에서는 72개. 뭐 소화한 경기 숫자 이런 거는 2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만큼 원정에서는 홈런도 좀 적은 편입니다. 미러키가. 그래서 저는 내일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 시즈가 조금 호투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언더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페랄타 쪽을 오히려 페랄타 쪽을 좋게 봅니다. 저는. 네. 뭐 미러키 배당이 1.66이면은 그렇게 맛없진 않은 것 같아요. 미러키는 근데 기본적으로 경기들이 좀 미러키 강승 가면은 진짜 시원시원하게 이기는 거 보기 힘들어요. 최근에 3경기 연속으로 1점차 승리거든요. 미러키가 7대6, 7대6, 3대2 이렇게 이기고 그냥 미러키 경기는 사실 마음 놓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경기라서 좀 나는 그런 거 싫다 하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 뭐 언더 가셔도 괜찮은데 저는 미러키 강승이 좀 낫지 않나? 너무 시즈를 깔본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즈가 좀 잘 던질 것 같다는 분들 시즈가 뭐 그래 이닝을 못 먹더라도 최근에 뭐 화싹 불펜이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즈도 그래도 좀 한바따 하는 친구 아니냐 이런 분들은 네 뭐 언더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기준점 8.5 기준에 1.70 언더고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요새 페랄타의 상승세가 좀 많이 봐줄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텍사스. 요새 나는 왜 계속 텍사스가 역배인지 모르겠네. 직전 경기들은 심지어 샌프란시스코 선발이 약한 편이었는데도 텍사스를 정배를 주더라고요. 물론 뭐 텍사스가 선발들이 뭐 아주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존 그레이, 히니 둘 다 뭐 시즌 텍사스가 시즌 초중반에 비하면은 많이 안 좋아진 모양새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샌프랑 텍사스를 하는데 나는 텍사스가 역배는 좀 선 넘은 것 같았어요. 저는 좀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그 샌프란시스코 선발이 알렉스 콥 홈에서 굉장히 강세였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알렉스 콥마저 좀 졌단 말이죠. 그리고 내일은 또 텍사스가 믿을 만한 선발 중에 하나인 데인 더닝이 나온다. 왜냐면은 데인 더닝이 후반기에 상당히 잘해요. 잘한 게 아니라 최근에 좀 부진한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정신 차렸어. 데인 더닝이. 이게 내가 잘 제대로 한 거 맞나? 데인 더닝이 후반기 성적 제가 그냥 읊어드리면은 7이닝 2실점, 3이닝 5실점, 5이닝 3실점, 7.2이닝 1실점, 6이닝 3실점인데 내가 뭔가 살짝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렇게 4.40이 나온다고. 내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저렇게 나쁘지 않을 텐데. 데인 더닝의 후반기 4.40이네. 28.2이닝 4.40 맞네? 왜 이렇게 근데 뭔가 안 좋게 찍힌 것 같지? 6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 3이닝 5실점이 있어서 그런가? 그럴만 하긴 하겠다. 뭐 무튼 근데 직전 최근 두 경기에서는 7.2이닝 1실점, 6이닝 3실점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내가 가진 인상이랑 조금 다르네? 어쨌든 간에 뭐 근데 뭐 웹도 로건 웹도 홈에서만큼은 잘하죠. 올 시즌 홈에서 2.23 원정 4.52로 홈에서는 여전히 강하고 특히 또 땅볼 투수다 보니까 홈에서는 이제 홈런이나 볼넷 둘 다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웹도요 후반기에는 비슷해요. 그쵸. 컵스랑 텍사스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내일도 류현진을 상대하는 컵스 타이온이라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토론토 대신에 컵스 승 바라보고 내일도 물론 웹이고 더닝이 조금 뭐 안 좋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털리지도 않았어 사실은. 왜냐면 샌프란시스코가 이래요. 빠따가 그냥 꼴찌에서 나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계속. 그리고 반면에 텍사스 같은 경우는 OPS도 4등 타율도 7등 뭐 이런 식으로 뭐 볼넷 숫자도 많이 차이나 홈런 차이도 많이 나 이런 상태여가지고 텍사스가 워낙에 잘 치기도 하고 그냥 토론토가 대놓고 빠따가 리그 꼴찌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일도 저쪽을 좋게 보는데 저는 내일도 텍사스 쪽을 좋게 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최근 5경기 타율 2할 1리 그냥 이게 뭐 후반기 한두 경기 뭐 좀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도 계속 안 좋아요. 텍사스 뭐 샌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일은 뭐 선발들 생각을 하면 언더도 바라볼 만합니다. 근데 기준점이 7.59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텍사스 경기를 언더 가는 거는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리고 그냥 텍사스 승이 1.99나 되면은 저는 이거는 또 가볼만 하다고 봐요. 내일 경기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 역배를 2개 보자면은 텍사스랑 시카고 컵스를 보겠다. 역배임에도 불구하고 역배 같지 않은 역배인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유리아스 경기 다저스랑 콜로라도. 다저스 대 콜로라도 경기. 유리아스가 이제 홈에서만큼은 되게 괜찮은 편이에요. 이거 안 내려들었네. 유리아스가 올 시즌 홈에서는 2.2, 원정에서는 6.80, 직전 경기에 원정 등판 애리조나전이어서 그래도 유리아스가 원정은 약하니까 애리조나가 조금 해주지 않을까요 했는데 유리아스가 심지어 최근 원정에서도 6이닝 무실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또 밤 경기인데 얘도 또 낮보다는 밤에 잘하는 스타일. 그리고 홈으로 오면은 피안타, 피홈런, 볼넷 이런 것들이 전부 좋아진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리아스가 홈이랑 원정 WHIP가 되게 많이 납니다. 홈에서는 843으로 진짜 좋은데 원정에서는 1.51이에요. 그나마도 원정도 조금 줄고 있고 피홈런도 홈에서 6개, 원정 10개 이런 식으로 홈에서 던지는 유리아스는 꽤 믿을만 합니다. 올 시즌에 그냥 아직까지는 홈에서는 23시즌엔 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런 상태여서 일단은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후반기 성적도 한번 적어드리면 유리아스가 후반기에 28이닝 동안 3.54 전반기보다 확연하게 나아진 상태고, 뭐 이제 지난 몇 년에 거쳐서 막 부상도 있고 수술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구속이 꾸준하게 떨어진 모습은 있긴 한데 그래도 당장 지금이 중요하겠죠. 홈에서는 안 털리고 있다. 반면에 이제 또 카일 프리랜드, 콜로라도의 카일 프리랜드는 최근에 되게 안 좋아요. 프리랜드의 최근 8경기가 6.49. 평균적으로 이닝도 그렇게 많이는 못 먹었고 6.49로 안 좋고 한데, 다만 얘는 이제 다저스, 콜로라도 소속으로 다저스랑 되게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다저스 상대로 이렇습니다. 다저 스타디움에서 던지는 프리랜드는 3.58로 꽤 준수한 선수다. 얘도 좀 산에서 내려오면 잘한 스타일 약간. 그래가지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포신 페스트볼, 싱커, 슬라이더 이런 뭐 타율도 하락하고 많이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저스 상대로는 나쁘지만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보면 다저스 빠따가 많이 좀 그렇게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저스가 일단 후반기에 이거 콜로라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잘못 적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애리조나 거 갖다 적었네. 다저스가 후반기에 2할 7푼 6리 막 타율 3등, 뭐 볼넷 막 119개씩 얻어내고는 있는데, 최근에는 볼넷도 조금 기세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1개, 3개, 5개, 4개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못 얻었고, 최근 보면은 지금 7연승을 달리고 있긴 한데 이 기간 동안 지금 8.5 기준으로 4경기째 계속 언더, 2대0, 2대1, 6대1, 4대1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근 보면은 배츠는 지난 경기 결장을 하기도 했고, 프리몬도 한번 살짝 좀 페이스가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저스 빠따가 아주 막 콜로를 박살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저는 살짝 들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콜로라도는 최근에 아주 최악이다. 최근 10경기 중에 타율이 1할 8푼 1리 1할 8푼 1이고 최근 10경기 중에서 15안타 친 거 말고는 계속 뭐 안타세들이 엄청 부진하죠. 최근 5경기로 잡아보면은 콜로라도가 최근 5경기 타율이 1할 6푼 9리에요. 진짜 안 좋은 편이고, 그래서 내일 뭐 홈 유리아스를 털 것 같지도 않고, 간간히 이제 뭐 홈런 같은 건 터지긴 합니다만은 그냥 그거로는 저는 8.5 오바를 뚫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무튼 콜로라도가 그렇게 많이 칠 것 같지 않다면은 다저스가 얼마나 치느냐인데, 최근에 뭐 프리먼도 부진한 편이고 그런 것들 해가지고, 그리고 프리랜드도 다저스 스타디움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쳐맞진 않았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빡세지만은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네. 내일 언더 보는 경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다음 경기는 그리고 애리조나 대 샌디에이고. 와, 나 이것도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내일 진짜 경기들이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애리조나 대 샌디에이고. 애리조나 선발은 브랜든 파트, 샌디에이고는 세스 루고가 나오는데, 고무적인 거는 양 팀 다 빠따가 되게 최근에 별로인 와중 애리조나가 직전 경기 때 조금 잘했단 말이죠. 그거를 좀 말을 하면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초반에 5번 정도 선발로 나왔는데 8.37로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끼 마이너리그에 쳐박았다가 봤는데 2점 한번 올렸더니 2이닝 6실점으로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마이너리그 쳐박았다가 다시 최근에 쓰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와서는 그래도 23.1이닝 동안 4.24 4.24로 꽤 괜찮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올 시즌에 10경기 동안 14피 홈런이거든요. 49이닝 동안 14피 홈런. 그래서 사실은 홈런도 되게 많이 맞는 선수인데, 하필이면 내일 또 샌디에고잖아요. 샌디에고도 올 시즌 41개 홈런 치고 있고, 후반기 동안만 해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파트도 내일 좀 고전을 할 거는 같다. 이런 게 있고요. 그 세스 루고 같은 경우는 얘가 내일 원정 등판인데 얘는 홈보다는 원정에서 그나마 좀 나아요. 홈에서는 5.40, 원정에서는 3.27 그나마 조금 낫고, 그리고 밤낮도 낮에보다는 밤에 잘해요. 밤 경기에 2.88. 그래서 루고가 내일은 조금 괜찮은 컨디션에서 경기에 임할 것 같다. 예, 이런 거는 있고, 그리고 루고 같은 경우 얘도 그 부상자 명단에 있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세스 루고가 최근 9경기 부상에서 이제 돌아온 이후로 9경기 동안 50.2이닝 4.26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상태. 예.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뭐 양팀 다 선발 투수들 둘 다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특히 샌디에고가 한동안은 이 선발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최근 10경기는 선발 평균 자책점이 5.15로 그렇게 막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 해보고, 양팀 빠따 얘기해드리면 애리조나 빠따가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일단 10경기에 2할 1푼 3리인데 지금 간만에 또 연패도 끊고 한번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이어질 것인가? 애리조나도 여러 가지로 믿을 만한 팀이 아닙니다. 빨다적으로 지금 후반기에 한해서는. 전반기랑 비교하면은 전반기 OPS가 그래도 막 한 7등에서 한 8, 9등 이렇게 오가고 있었는데 후반기는 OPS 24등이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홈런이나 볼넷이나 꽤 괜찮은, 근데 눈여겨 보이는 거는 최근 들어서 볼넷이 많이 줄었다. 이런 게 눈에 띄고, 홈런 같은 부분도 요즘에는 많이 없다. 최근 5경기에 4방밖에 못 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파트가 올 시즌 10경기에 14피 홈런이라고 했는데 살짝 조금 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샌디에고가 최근에 조금 홈런세나 볼넷 이런 부분들이 좀 처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도 언더를 보고 싶기는 한데 내가 내일 너무 언더를 많이 봐가지고 브랜든 파트랑 세스 루고가 나오는 데까지 이게 언오버를 하기가 조금 빡세요. 그래서 이 경기는 패스 아니면 저는 그냥 샌디 승만 보고 싶네요. 내일 경기들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좀 이렇게 좀 승패보다는 언오버로 도망가는 모양새가 많은 것 같네. 다음 경기 이제 시애틀 대 볼티모어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애틀 대 볼티모어 어딨어? 내일 시애틀이 브라이스 밀러, 그리고 볼티모어는 카일 브래디시인데 제가 막 브래디시를 엄청 빨아줬었는데, 그쵸, 저도 엄청 오랜만에 보던 메이저리그에서 9이닝 완투를 하고도 팀이 지는 모습, 그런 거 오랜만에 봤습니다. 더구나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킹 펠릭스, 시애틀의 레전드 투수인 킹 펠릭스가 그 팀 구단 명예전당에 헌액되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왜냐면 예전에 킹 펠릭스가 있던 시절 시애틀이 되게 팀이 안 좋았어요. 사정이 빠따도 그렇고 되게 안 좋았는데, 약간 어제 좀 조지 커비에게서 그런 킹 펠릭스의 이런 오마주가 살짝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내일 이제 선발로 나오는 브라이스 밀러 같은 경우는 올 시즌 WHIP가 1.04로 되게 좀 훌륭한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올 시즌에 85이닝 동안 볼넷이 17개, 피안타도 72개로 적은 편. 이러다 보니 WHIP가 1.04로 리그 8위 수준, 80이닝 이상 던진 선발 가운데 8위다. 좋은 편이고, 다만 이제 최근 몇 경기 동안 살짝 안 좋았었죠. 잘못 적은 것 같아. 어쨌든 최근 이제 한 3경기만 보면은 5.2이닝 6실점, 5.2이닝 6실점, 5이닝 1실점 이렇게 되는데, 그래갖고 직전 경기에 5이닝 동안 1실점에 삼진 10개 잡으면서 조금 세탁이 됐긴 됐어요. 일단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고, 그나마 직전 경기에 천사전에 살짝 호투를 했다는 건데, 그 전까지는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6경기 동안 31이닝 동안 2.32 4홈런으로 좀 홈런 억제도 좀 되고 방어도 좋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그래서 좀 한창 좀 얘기가 나오던 브라이스 밀러도 신인왕 후보가 아니냐 이런 얘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게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뭐 볼넷도 잘 안 주고 나쁘지만은 않은 선발이라는 소리고, 다음으로 카일 브래디시 얘기를 해보면은, 브래디시가 올 시즌 최근 10경기에서 62.2이닝 2.30, 그리고 POPS도 585, 피홈런도 7개, 10경기 동안 7개 이런 식으로 되게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원정 등판들에서 살짝 좀 꼬이는 모습이 있어요. 최근 원정 등판, 내일도 원정인데 최근 원정 3경기에서는 19.2이닝 동안 4.58. 왜냐면은 원정 3경기가 6이닝 2실점, 6.2이닝 5실점, 7이닝 3실점.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약간. 한창 진짜 막 엄청 미들맨이었던 시절에 비하면은 요즘 7월 막바지부터는 7월 말부터는 조금 안 좋아요,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직전 경기에 잘 주지도 않던 볼넷을 5개나 막 주고 하더라. 그래서 만약에 지금 브래디쉬가 이렇게 직전 경기처럼 그때 류현진의 토론토랑 붙었는데 그때처럼 이렇게 볼넷도 많이 주고 이러다 보면은 경기 이끌어가는 게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저는 볼티 사이드를 좀 째고 있었거든요. 볼티가 아무리 요새 좀 빠따가 별로라지만은 저는 그래도 브라이스 밀러보다는 브래디쉬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볼티가 직전 그 시애틀의 8연승도 한번 끊었었고 진짜 연장 승부 끝에 치열한 승부 끝에 끊긴 했는데 볼티모어가 최근에 빠따가 되게 약하잖아요. 볼티모어 최근 5경기에 1할 9푼 살이 치고 있거든요. 8안타, 7안타, 8안타, 4안타, 4안타 이렇게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볼티모어를 뭔가 믿고 가기도 좀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이 경기도 원래는 언오버로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언오버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내일 너무 언더를 너무 많이 갔어. 개인적으로 언더가 그나마 살 길이라고 보고는 있고요. 근데 언더 배당도 맞았고 볼티모어 승 배당도 1.69 둘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볼티승 내지 언더다 그냥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양팀의 빠따도 한번 적어드리면 시애틀이 최근에 조금 올라오다가 살짝 좀 꺾였고 볼티모어는 최근에 좀 하락세입니다. 빠따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 5경기의 타율이 그 1할 9푼 4리 이렇게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후반기 봐서는 후반기에는 이렇게 홈런 페이스나 볼넷이나 많지가 않다 볼티모어가. 그래서 너무 이 볼티모어를 겁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 한 3경기에서 볼넷을 빵개 4개, 빵개 이렇게 얻어내고 있다 보니까 볼티모어가 팀 자체가 이렇게 기회가 많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일 뭐 저기 브라이스 밀러도 그렇게 볼넷을 많이 주는 투수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WHIP 굉장히 훌륭하다고 했었죠. 피안타도 적은 편이라고.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는 언더를 또 살펴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매츠 대 애틀랜타. 사실상 내일 마지막 경기인데 내일은 매츠 선발이 생가코다이에요. 근데 올 시즌 이제 뭐 벌랜드도 없고 슈어저도 없는 애틀랜타 매츠의 선발 가운데 이제 갓 올라와서 조금 잘하고 있는 퀸타나 말고 지금 사실상 생가코다이가 매츠의 에이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대놓고 에이스인 것 같은데 생가코다이가 일단 내일 홈등판인데 원정보다는 홈에서 잘하죠. 홈에서는 2.40 그리고 최근 8경기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센가 최근 8경기에서 2.78 준수한 편이고 피홈런도 2방으로 적습니다. 뭔가 이미지랑 다르게 홈런이 적어요. 그리고 그냥 올 시즌 막 전체로 봐도 그 피안타율이 2할 1푼 8리로 100이닝 이상 던진 선발 가운데 12등 그러니까 뭐 12등 하니까 뭔가 그렇게 막 높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굉장히 준수한 편이고요. K9 9이닝당 삼진 숫자도 11.0개로 7등. 네. 여러 가지로 리그에서 상당한 수준의 선발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거듭나 버렸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반대로 애틀랜타 선발 치리노스는요. 얘는 지금 이적 후에 굉장히 안 좋은 편이죠. 치리노스. 이적 후에 13.2이닝 동안 8.56 그리고 9할 오픈 7리의 OPS 4피 홈런 이렇게 지금 3경기 이적 후에 3경기 동안 되게 쳐맞고 있거든요. 생가코다이가 사실 이닝 소화 같은 부분은 조금 아쉬울 때도 있어요. 특히나 내일 상대가 애틀랜타잖아요. 애틀랜타의 빠따는 뭐 또 지금 또 기세가 어마어마하니까 애틀을 내 빨갛게 안 해놨네. 일단 양팀 빠따 얘기를 해드리면요. 매츠는 뭐 여전히 빠따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타율도 29등, OPS도 28등. 반면에 애틀 같은 경우는 기어코 OPS랑 타율 1위를 컵스한테서 뺏어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홈런도 보면은 유일하게 후반기에 56개, 볼넷도 100개로 홈런세에 비하면 볼넷세는 살짝 좀 저조한 편인데
그래도 100개면은 충분히 리그에서도 상위권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에틀 빠따를 누가 막을까 싶은데 사실 센가 코다이라고 해서 에틀을 뭐 제동을 걸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센가 코다이가 막는다고 한들 최근에 매치 불펜은 이렇게 하향세를 딛고 있다. 후반기 매치의 불펜 상황을 보면은 매치 불펜의 후반기가 뒤에서 2등입니다. 5.94 불펜 막무율이. 그래서 설령 이 센가가 잘 막는다고 한들 애틀이 매치 불펜한테 막힐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애틀 일단 배당이 너무 맛없잖아요. 애틀 배당이 1.65면 맛은 있어. 근데 난 치리노스가 몇 점을 줄지가 좀 걱정이어서 일단은 이 경기 애틀 승 배당 괜찮죠. 애틀 승 배당 괜찮고 근데 센가의 호투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9.5 언더도 가고 싶은데 근데 언더를 가면은 애틀이 뭔가 이길 거는 같은데 이 치리노스 때문에 치리노스 때문에 살짝 뭔가 골 받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애틀랜타가요 오늘로 지금 어디 갔어? 오늘 더블헤더를 했잖아요. 그래서 더블헤더 때문에 더블헤더 2차전에 7안타밖에 못 치는 바람에 9경기 연속 원래 아마 10경기였나 이게? 원래는 이제 10경기 연속 더블헤더 1차전까지 해가지고 10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더블헤더 2차전 때문에 그게 끊겼습니다. 근데 그 10경기 동안 10경기 동안 두 자릿수 안타를 치는 와중에 승패가 6승 4패였어요. 6승 4패. 그러니까 애틀랜타도 이렇게 막 엄청 치는 와중에도 질 경기는 졌다는 거죠. 그만큼 맞기도 했다. 더구나 이 치리노스의 등판 경기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치리노스가 나왔던 경기에서는 애틀랜타가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런 안타 치는 와중에 어디 갔어? 8대 6으로 승리. 또 어딨지? 이거 하나밖에 없나? 딱 걸쳤나 보네. 그리고 또 요니치리노스가 나와서 12대 5로 한번 12대 5 이때도 두 자릿수 안타를 쳤는데 그때 12대 5로 이기긴 이겼다. 그러니까 치리노스가 나오면은 이기긴 이겨요. 근데 실점도 꽤 많이 하더라. 5실점 뭐 6실점 팀이 이렇게 하니까 내일 매치가 이 치리노스를 얼마나 공략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9.5? 센가를 그러니까 공략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오바를 가져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애틀이 기록은 깨졌어도 여전히 강력한 빠따를 자신하고 있고 근데 애틀랜타 승배당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치리노스가 나와도 치리노스가 쳐맞아도 애틀 빠따가 이겨주기는 하더라. 이런 것들이 한 2번 정도 보여가지고 저는 그냥 애틀랜타 배당이 1.65면은 맛있는 것 같아요. 더 욕심내실 분들은 마행까지 욕심내실 텐데 애틀 빠따가 한번 기세가 꺾인 거를 그냥 더블헤더 와서 그렇겠거니 하시는 분들은 마인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